자,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이제 고3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느낌들은 어떤가요? 제대로 방학 때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총평을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뭔 소리야?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지금 개념형 문제들은 좀 충실히 나왔지만 추론형 문제들은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되게 쉽게 나와서 시간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요. 이 정도 시험이면 무난하게 봤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이 사람들은 방학 동안 개념 공부가 잘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개념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면 점수는 쉽게 개선이 될 걸로 보이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한 공부 그리고 앞으로 할 공부를 잘 설계를 해 나가길 바래요. 문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쉬우니까 금방금방 지나가요. 자, 1번. 우리가 흔히 아는 문제지 뭐? 생물의 특성. 자, 사막에 서식하는 식물 X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 생기는 이슬을 흡수해서, 즉 사막에 사니까 물을 구하기 힘들잖아. 그 이슬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한다. 광합성에 이용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광합성 물질 내사의 대표적인 예죠. 자, X는 주변의 돌과 모양이 비슷해서 초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몸의 구조를 갖추게 됐어요. 적응과 진화. 자, 그래서 기억. X는 세포로 구성된다. 기본이죠. 식물도 생물이야. 생물은 구성 단위가 세포. 기억의 효소가 이용된다. 광합성은 물질 대사고 물질 대사의 가장 필수 요소는 효소잖아. 맞습니다. 디귿,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이다. 전부 다 맞죠?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문제입니다. 다음 거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질 대사 지문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개념 문제니까 잘 봐요. 동그라미 기억부터 디귿은 ADP, ATP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세포 호흡을 통해서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 분해됐어. 단백질이겠지 그럼. 그치? 자, 여기서 두 가지 맥락인 거지. 분해가 되려면 큰 분자여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큰 분자 단백질밖에 없고 거기다 단백질은 영양소 중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니까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도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업을 통해서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이 돼요. 세포업을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ATP, 여기는 ADP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ATP 아니고 단백질이고요.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세포업은 이화작용이야. 디귿. 동그라미 디귿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맞죠? ATP를 이용해서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건 기본이잖아. 그래서 기본 개념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대사성 질환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그럼 봐봐. A는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무슨 설명인지 봅시다. A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많아. 끝났네. 고지혈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은 비만도에 따른 A의 발병 비율을 나타냈고 어때? 정상 체중에 비해서 과체중 비만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이지? 그래서 기억. A는 고지혈증이다. 맞습니다. 니은 A의 발병률은 비만에서가 정상 체중에서보다 높다. 어때요? A의 발병률은 고지혈증의 발병률은 어때요? 비만일 때가 더 크죠? 자료 읽을 수 있으면 돼. 디귿. 대사성 질환 중에는 기억이 있다. 그치? 대사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그 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3개 다 맞아요. 자, 세포주기 많이 보던 그래프지. 이것도 이제 거의 개념에 가까운 자료 해석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일단 시작이 체세포 배양이니까 체세포 분열이 기본인 거야.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냈어요. 정말 많이 보던 거네. DNA 양이 1부터 2 정확하게 2배 차이 나니까 복제 전, 복제 후, 복제 전 G1기, 복제 후 G2M기, 가운데는 S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구간 1에는 간기의 세포가 있다. 맞죠? 사실 여기 전 구간에 간기의 세포는 있습니다.
니은 구간 2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세포가 있다. 분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하고요. 디귿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핵막 소실은 언제 일어나는 거니? 이건 분열기에 일어나는 거지. 그 외에는 핵막 소실 나타나지 않아. 따라서 어떻게 돼? 구간 2에는 M기가 있고 구간 1에는 없어요. 구간 2가 많아요. 이런 설명이 됩니다. 세 개 다 맞아요. 자, 요 문제는 생태계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는 했어. 그런데 개념 공부가 부실하게 된 친구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지문을 읽을 때 헷갈리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알지만 이 자료에 링크가 된 상위 영양 단계 혹은 다른 영양 단계의 생물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지. 그냥 공부가 안 돼 있는 것뿐이야. 복습하면 돼, 복습하면. 봅시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기업과 니은은 각각 순생산량과 피식량 중에 하나이다.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니은이 순생산량, 기업은 피식량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렇지. 식물 군집, 즉 생산자에서 보이는 에너지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볼 거야. 기업. 식물 분집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총 생산량이 증가한다. 당연한 거야. 생산량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총 생산량. 그 식물 군집이 광합성한 총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니은. 1차 소비자의 생산량은 기업과 같다. 기업은 생산자에게 있어서 피식량이야. 누구한테 먹혔어? 1차 소비자한테. 근데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을 얘기하는 거지. 즉,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같은 거지. 생장량이 같은 건 아니지. 생장량은 이거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러고도 남은 양이 돼야 돼. 됐지? 그 다음 디귿.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자, 잘 봐봐. 고사량 낙엽량 이거 어느 생물 군집으로 가는 거야? 이거 분해자한테 가는 거야. 그치? 그럼 분해자는 이걸 이용해서 호흡을 하겠지. 따라서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 기억 디귿으로 읽어야 되는데 기억까지 잘 넘어가는 곳은 니은 디귿에서 해만 친구들은 공부가 덜 된 거니까 요 파트 반드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오, 근수칙이 1페이지에 나왔네요. 왜? 안 어려우니까. 뭘까요?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기억, 니은의 길이를 각각 나타냈고요. 기억은 어쩌고저쩌고, 니은은 이제 설명 나왔어. 자, 보자. 기억은 어떻게 읽으라고? 2분의 겹치는 구간. 니은은 2분의 I 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겹치는 구간, 2분의 I 대 그런데 생각해봐. 기억과 니은을 더하면, 즉 여기를 더하면 액틴 반쪼가리, 그치?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안 변해. 즉 기억, 니은의 합은 일정. 합친 값은 같아야 돼. 그런데 T2일 때 얘네 둘 값이 심지어 같아. 합한 값이 0.8이고 반띵하면 0.4, 0.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또 변화량을 볼 건데 2분의 i대의 변화량이 플러스 0.2가 됐어요. 2분의 i대는 변화량이 2분의 델타 값이지. 그럼 델타는 얼마야? 플러스 0.4야. 아하, T1에서 T2가 되면서 0.4 이완했어요.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H대의 길이도 0.4가 늘어나서 0.8. 그럼 여기 0.4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보기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A는 0.4이다. 맞습니다. T1일 때 X의 길이는 2.2다. 계산하면 돼. T1일 때 H대 우리 0.4 구했고요. 기억, 니은 합은 얼마예요? 0.8 일정하지. 그럼 여기 이쪽이 0.8, 이쪽이 0.8.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디귿. H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아야지. T2로 가면서 이완한 거잖아. 그래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고 근수축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인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신경계의 전형적인 문제인데 어렵진 않고요. 이제 다만 언제나 이런 문제들은 지정하고 있는 부위, 찍어놓는 부위가 변하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자료를 읽으면 됩니다. 자, 볼게요. A와 B는 각각 간뇌와 대뇌 중에 하나이다. 그림 보면 알잖아. 아, 대뇌. 여기는 간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위야. 소화기관에 연결이 된 앞에가 길고 뒤가 짧아요. 부교감신경이고요. 요 위치는 그렇다면 연수가 되겠지. 하나 더. 부교감신경의 신경절과 신경말단에서는 각각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며 이게 분비되면 소화운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대뇌 겉질은 회색질. 기본 개념. 니은. B는 뇌줄기에 속한다. 요건 아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주의해야지. 뇌줄기는 어디부터야? 간뇌 빼고 그 아래 중간뇌부터 뇌교 거쳐서 어떻게 돼? 연수까지.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간뇌는 안 들어갑니다. 디귿. 동그라미 이야기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즉 부교감이 흥분하면 그 얘기야. 위액의 분비가 억제되는 게 아니라 부교감은 소화 전체를 촉진시키는 거잖아. 촉진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는데 요 문제 틀렸을 경우는 대부분 요거 니은 때문에 틀렸을 것 같아. 자, 질병과 병원치 언제나 이제 점수 주는 문제. 요거 틀리면 반성해야 돼. 자, 기억. 혈액은 감염성 질병이다. 당연합니다. 말라리아 병원체는 원생생물이고요. 마지막. 독감의 병원체는 뭐니? 바이러스지. 따라서 세포 분열 따위 못하죠.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아요. 자, 혈당량 조절과 관련됐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 하나는 기본적으로 혈당량 조절, 항상성 유지하고 관련된 파트. 그리고 곁다리로 뭐가 있을까? 혈당량 조절이 실패한 당뇨병에 관한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는 파트지. 근데 이미 앞에서 대사성 질환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그 대사성 질환은 조금 약하게 묻어 들어갈 거야. 봐봐. 그러면 간은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시간에 따른 혈중 X의 농도를 나는 이 사람의 혈중 X의 농도에 따른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의 포도당의 유입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해봐.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의 유입량. 잘 생각해봐.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는 혈당량이라고 해. 근데 그 혈당량이 조직세포로 들어가. 그럼 혈액에 있던 게 세포로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혈액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지. 그치? 오케이. 요걸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X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가그래프를 보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 후에 X가 증가해. 자, 탄수화물 섭취 후에 혈당량은 증가할 거고 혈당량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호르몬이 혈당을 낮추려는 호르몬이겠지. 따라서 얘는 인슐린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인슐린의 농도에 따라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유입되는 포도당의 양을 표현을 한 건데 농도가 높으니까 포도당 유입량이 증가했어. 뭔 소리야? 인슐린 분비를 많이 했더니 조직세포 포도당이 잘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혈당을 낮췄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X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죠. 인슐린은 베타세포, 글루카곤은 알파세포. 니은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인슐린 많이 분비될 때 많이 유입되는가? 언제 인슐린 농도가 높아요? T2일 때가 높지. 그럼 그때 많이 유입되지. 맞습니다. 디귿.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는 C2에서가 C1에서보다 활발하다. 자, 글리코젠이 분해된다는 의미는 글리코젠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 혈당량이 상승하게 돼. 근데 인슐린이 언제 많이 분비돼? C2가 많이 분비되는 상황이야.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거잖아.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얘는 기억과 니은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과학의 탐구 과정인데 따라가 보자고. 미럼이 스티로폼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가설 세웠네. 자, 니네 미럼 뭔지 알지? 그 곤충 얘기하는 거, 곤충. 그래서 보통 새라든지 다른 어떤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이제 곤충인데 걔가 스티로폼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상자 A와 B에 각각 스티로폼 50g을 넣고 표와 같이 미루엄을 넣었어요. 자, 스티로폼 50g은 양쪽이 똑같이 넣었어. 뭐? 통제 변인. 근데 A에는 미럼을 100마리, B에는 안 넣었어. 미럼 수는 뭐야? 그러면 조작 변인이 되겠네. 다 한 달간 매일 스티로폼 질량 측정한 결과 A에서만 질량이 하루 평균 0.03g씩 감소했대. 아, 뭐라도 감소했어. 얘네가 뭔가 먹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한 달간 매일 스티로폼의 질량을 측정을 했으니까 측정된 스티로폼의 질량은 종속 변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 사용됐지, 그치? 대조 실험 했어. 어떻게 돼? 미럼 넣은 거, 실험군, 안 넣은 거, 대조군 다 했잖아, 그치? 그리고 기억은 조작 변인이 아니라 뭐다? 종속 변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전도 속도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거 연습을 착실하게 한 친구들은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아마도 풀었으리라고 봅니다. 볼게요. A와 B는 각각 2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고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 아무튼 속도는 같대. 그림은 A, B의 지점 D1부터 D3의 위치 2cm 간격이 표시되어 있고요. 표는 A, B,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한번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측정 시간이야 지금. 1과 2에서 막전이를 나타냈는데 그게 D2와 D3를 순서 없이 나타냈으니 네가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이걸 활용하라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제시된 막전이가 여기 마이너스 80이 있는데 이거 과분극이거든. 측정 시간이 얼마야? 4. 여긴데 4ms에 측정을 했어요. 막전이 변화의 상분 전도 시간 1. 1ms 만에 도착한 지점이란 뜻이야. 근데 그림을 한번 봐봐. D1에 동시에 자극을 줬어. 시냅스가 구성된 위치상 자극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까지지. 여긴 안 와. 왜? 역으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잘 봐. D1, D2 사이에서 이동하는 걸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 전도만 일어나지. 근데 여기에 시냅스가 있으니까 전달도 일어나야 돼. 누가 빨라? 얘가 빠르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1ms 만에 도착을 했고 또 하나 다른 두 지점이야. 다른 두 지점. 여기는 마이너스 50이야. 아하. 마이너스 50은 여기야. 3ms에 측정을 했어요. 전도되는데 3ms, 이동하는데 3ms 걸렸어요. 이 얘기인 거야. 전도 속도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도달을 해야 돼? 얘가 제일 먼저 도착하고 그다음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주 지점 D2, D3가 엇갈려 있어야 돼. 이걸 만족하려면 여기가 D2, 여기가 D3. 왜냐? 신경 B는 D3는 흥분 안 하잖아.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산을 해보자.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B가 D2까지 가는데 1ms가 걸린 거야. 아하, 근데 거리가 2니까 전도 속도는 2cm/m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 D2에 도착한 시간이나 혹은 막전이 어떻게 찾나요? 봐봐. 얘가 있잖아, 마이너스 50. 이동하는데 걸린 총 시간이 3이야. 즉, 여기는 3ms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D2, D3 사이 2cm지, 그치? 여기 가는데 1ms 걸리지. 빼면, 2ms에 도착을 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ms에 도착해서 막전이는 어떻게 될까? 3, 4. 아하, 이거구나. 여기 플러스 30이겠네.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1은 D3다 맞습니다. A는 이 속도 2 맞고요. 동그라미 기억은 플러스 30도 바로 나왔지? 그래서 지금 비워놓은 값만 쭈룩 찾으면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 아니에요. 자, 요 문제 나름 신선했지. 그나마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신선한 문제야.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런 형태 문제가 가장 어려운 형태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 기본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 봐봐. 사람의 유전 형태 가는 Y 염색체 있는 A 세트에서 요거는 Y 염색체 있고 나는 X 염색체 있는 B 세트에서 결정이 되어 B 유전자는 X에 있어요. 요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남자와 여자의 G1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세포 기호부터 디귿에서 라지 A와 스몰 b DNA 상대력을 나타내는데 기니 D는 1, 2, 3 중에 하나 네가 찾으세요 이 소리지. 봐봐. 중요한 건 뭐냐? 빵! X가 없어. 근데 Y가 있어. Y가 있으려면 여자는 안 돼. 남자 쪽이야. 게다가 숫자가 1이니까 세포 1은 중2라서 짝수밖에 안 나와. 1이 나올 수 없어. 끝났어. 디귿이 바로 2야. 찾기 쉽다니까.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1과 2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기 있어 또 심지어. 잘 봐봐. 스몰 b가 4개야. 숫자 4는 언제 볼 수 있는가? 2n. 중기세포에 동형일 때 가능합니다. X가 동형일 수 있는 건 누구야? 여자 쪽밖에 없잖아.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끝났지? 얘가 3세포. 그럼 얘는 자동 1세포. 그럼 잘 생각해보자. 남자한테 스몰 b도 있고 라지 A도 있네. 라지 A가 어떻게 돼? Y 염색체 있었어. 근데 1세포는 중기 2n세포니까 한 개가 아니라 2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현재 저 남자 쪽은 X 염색체에 스몰 b, Y 염색체에 라지 A가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자 쪽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 X 염색체에 뭐가 있냐? 스몰 b밖에 없지. X 스몰 b, X 스몰 b 요거밖에 없어요.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다. 자, 이제 기억. 동그라미 A는 2 맞고요. 기억은 뭐니? 3세포니까 2n이지. 이과 염색체 있어야 돼 그럼. 감수분열 과정이니까. 디귿 2에서 세포 2에서 상 염색체 수와 X 염색체 수를 더한 값을 냈는데 세포 2는 Y 염색체를 갖고 있어. X상 N이며. 그럼 상 염색체는 22개인데 Y가 있으니까 X는 빵개겠네. 따라서 합치면 23이 아니라 22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얘는 기억과 니은이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안 어렵지? 확률 문제인데 이거 조금만 훈련된 사람들이면 이것도 금방 풀었을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쫄지 말고 보라고.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는 세상의 ABD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정도는 체크를 해야 돼요. 모두 독립이지. 거기 밑에 나온 이 문장을 보면 다인자야. 모두 독립, 세쌍 다인자. 나는 대립 유전자 2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답니다. 무슨 유전? 중간 유전. 자, 근데 나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어요. 다시 독립이에요. 모두 독립 조건이야. A, B, D, E가. P의 유전자형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D, 라지 E 스몰 E이고 P와 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 가는 A, B, D에 대한 대문자 개수 어떻게 되니? 총 4개. 이 표현형은 대문자 4개의 표현형을 의미하고요.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했어. 자, 우선 이만큼이 가에 대한 거지. 근데 가에 대해서 대문자가 1, 2, 3, 4 대문자 4개 표현형이네. and 라지 2 중간 유전 표현형이지 요거나. 그치? 그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했어. 이걸 만족시키는 걸 생각을 해볼 거야. 일단 P는 대문자가 4개인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D, 라지 E, 스몰 e야. 그럼 일단 ABD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고. 이 가에 대해서 생식세포 N을 만든다면 대문자가 3개, 2개, 1개 이렇게 나오겠지. 왜냐면 여기 동형이 꼈기 때문에. 그러면 분리비는 1대 2대 1 조건이야. 여기까지. 자, 그 다음 Q도 가에 대한 표현형이 같대. 그럼 Q가 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에 대한 표현형이 같으려면 가에 대해서 대문자 4개를 가져야 돼. 자, 이게 패턴이 중요한 건데 대문자 4개라는 게 A, B, D 안에서 대문자 4개라는 것은 가처럼 동형 하나에 2형, 2형 가능해. 이때 동형은 대문자 동형이면 여기 2개, 1개, 1개, 4개. 그치? 혹은 모조리 동형, 동형, 동형도 가능합니다. 대문자 동형 2개에 소문자 동형 하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라면 이 Q가 생식세포 N을 동일하게 만들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두 번째 케이스인데 첫 번째 케이스라면 똑같은 생식세포를 만들어. 대문자 3, 2, 1, 1대 2대 1이야. 그런데
자손이 대문자 4개를 가질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럼? 요렇게 만났을 때 가능하지. 근데 문제는 경우의 수가 1 곱하기 1, 2 곱하기 2, 1 곱하기 1 또내니까 합이 6. 어떻게 돼? 4 곱하기 4분의 6이면 이미 어떻게 돼? 이게 8분의 3이지. 그렇다고 라지 2 나오는 애가 어떻게 돼? 3분의 1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꽝! 이거 아니오나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인 게 확실하고 이 경우에 만드는 생세포 A는 다 동형이니까 무조건 대문자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4개 조합은 얘랑 만났을 때지. 그치? 여기는 100%, 여기는 2분의 1. 즉, 자손이 저렇게 대문자 4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그치? 그러면 라지 2가 4분의 1이 나오려면 생각해봐. P가 라지 2 스몰 2였잖아. 라지 2 4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라지 2 스몰 2면 되지. 이렇게 해서 Q의 대략적인 유전자형이 유추가 되는 거야. 됐니? 자, 이래 놓고 이 자손 A가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 접합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은 다시 말해서 가에 대해서는 대문자 3개 표현형, 나에 대해서는 라지 2 스몰 2가 나올 확률. 독립이니까 곱할 거야. 자, 그럼 대문자 3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대문자 2개를 주니까 여기서 하나 만나는 수밖에 없네. 그럼 여기 생세포 넷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and 라지 스몰이 라지 스몰이에서 다시 라지 스몰이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그럼 곱해서 얼마? 아하, 8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응. 자, 방어작용이고 무난한 문제야. 개념이 잘 잡혀있으면 크게 헷갈릴 거 없는 문제니까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자고. 그린 가는 항원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동그라미 A를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에게 X와 Y를 함께 주사했을 때 A에서 X와 Y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래. 근데 처음에 주사했던 A는 X와 Y 중에 하나야. 그럼 보자고. XY를 함께 주사했더니 X만 바로 2차 면역을 하고 Y는 1차 면역을 했어. 그럼 얘는 만난 적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때 주사한 A는 X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가에서 동그라미 기니디가 뭔지 확인해 봅시다. 항체고 얘는, 그치? 항체를 만들었으니 형질세포. 얘는 기억세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림폭으로부터의 분화까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동그라미 니은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속 면역에 해당하죠. 항체 자체가 체액에 녹아서 운반되기 때문에 체액속 면역입니다. 동그라미 A는 X라고 했었지. 구간 1에서 동그라미 기억이 디귿으로 분화한다. 이거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 돼? 안 돼. 형질세포는 항체 만들기 너무 바쁜 세포고 얘는 뭐가 안 돼. 항체만 만들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세포야. 따라서 형질세포가 뭐가 됐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다 틀린 문장인 거야.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전형적으로 맨날 나오는 틀린 문장. 기억과 니은만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핵형 분석이 너무 기초 문제가 나와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설마 이거 틀린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하지. 그래도 몰라. 공부는 합시다. 자,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세포 A의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된 10번 염색체와 정염색체를 나타내서 딱 봐도 X, Y니까 남자겠지, 그치? 그 다음 10번 염색체의 동그라미 기억 니은은 뭐니? 염색 분체네요. 염색 분체는 뭐야? 복제된 유전자가 들어있는 데지. 그래서 기억, 이 사람은 여자다. X, Y가 있어. Y가 있으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고요. 니은 A는 22쌍의 상염색체를 갖는다. 그쵸? 이거 어떻게 돼? 10번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어. 핵상, EN, 체세포 분열 중기 관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염색체 22쌍 갖고 있겠지.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다. 그럼 안 돼. 염색 분체는 뭐? 복제해서 집어넣은 거라서 복제된 유전자가 들어있어. 모든 유전자가 다 같아야 돼. 그래서 맞는 건 니은밖에 없는 거다. 자, 음성 피드백 상황을 그 그래프로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조금 낯설어 보일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 접근했을 적에 그래프에 얽매이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림에 현혹되면 안 돼. 자, 아니 그 그림을 현혹당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림을 보고 겁먹으면 안 된다고. 그림도 내용을 충실히 반영은 하고 있어. 다만 그래프 읽기가 불편한 사람은 그냥 개념적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뜻이야. 자, 그림은 정상인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측정한 혈중 티록신과 TSH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정상인이야, 정상인.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으로 잘 조절되는 사람인데 티록신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야. 그래서 빵 증가를 했어. 그동안 TSH가 감소하고 티록신이 감소하니까 얘가 증가하고 점점점 어떻게 줄어들 차이가 그러다가 항상성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 분비되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봐. TRH 분비되고 TSH 분비되고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TSH에서 티록신이 되는 과정은 정방향.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야. 근데 티록신에서 TSH로 갈 때는 뭐야? 여기서는 음성 피드백이 먹지. 그래서 티록신이 증가하면 TSH는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를 따질 때 잠시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기억. T1일 때 이 사람에게 TSH를 투여하면 투여 전보다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된다. 말이 안 된다고. TSH는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니은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 격차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디귿, 갑상샘은 TSH의 표적 기관이다. 맞습니다. 갑상샘. TSH가 뭐야? T가 타이머스, 이제 갑상샘이고 스티뮬러스 호르몬이잖아.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수 읽으면 되고요. 그림 보고 겁먹은 사람들이 기억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개념을 안다면 헷갈릴 문제는 아니다. 자, 복대리 가게 도죠. 당황하면 안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 봐봐. 간은 상염색 체이나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되고 대립 유전자는 DEF. 복대립이지. 그런데 E는 D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 E가 가장 우성. DF 관계 몰라. 근데 가 표현형이 세 가지니까 어떻게 돼? 유전자 세 가지, 표현형 세 가지, 우열관계 분명한 애들이야. 그럼 D하고 F 사이도 우열관계 있는 거다. 그리고 표현형은 기니디라고 했는데 누가 누군지 매칭은 아직 못했어. 그건 찾을 거야. 가계도는 구성원 A, B를 제외한 구성원 1부터 7에서 가 표현형을 표는 367에서 체세포 한 개당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어요. 3이 D가 2개예요. 자, 3이 D가 2개면 DD인데 그때 발현된 게 기억이네. 아하, D 유전자는 기억 형질에 관한 유전자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사이에서 디귿이 태어났어. 아하, 그럼 부모와 다른 자손, 요게 열성이지 니은보다 디귿이 열성이에요. 여기 하나 붙고요. 자, 7번은 D가 빵개야. 그럼 저기는 어떻게 돼? 기억 없어. 그러면 기억이 없고 니은 디귿으로만 구성이 된 거야. 그럼 니은이 더 우성이니까 여기는 디귿 디귿 동형이었겠지. 그럼 여긴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었을 거야. 그지? 자, 그리고 6번은 D를 하나 가지고 있어. D를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는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얘 뭐 발현됐니? 디귿 발현됐지. 디귿 기억 이형접합이었다는 거잖아. D가 하나 있으니까. 아하. 그럼 디귿이 기억보다 우성이네? 이렇게 된 거야. 아하. 근데 기억이 D였어. 그럼 여기다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E, F, D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료를 그냥 엮어버리면 되는 문제인 거야. 됐어? 자,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 하나씩 찾아볼게. 기억. D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 아니야. 열성이야. 니은 B의 표현형은 니은이다. 어디 해보자고. 지금 니은 디귿이 있으면 니은이 발현되고 디귿 기억이 있으면 디귿이 발현돼. 이 사람은 디귿 발현됐어. 자, 일단 디귿이 있어. 근데 니은이 있으면 발현 안 되지. 그치? 그럼 뭐겠어? 디귿 말고 뭐가 있어야 돼? 니은은 안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기억이 있지. 아하. 그럼 B는 어떻게 될까? B는 남은 걸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니은이 여기서 온 게 아니잖아. 여기서 온 거잖아. 아, 끝났네. 얘가 제일 우성이네. 표현형 니은이네. 디귿.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A가 표현형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사람 기억 동형이었으니까 기억이 여기서 왔어요. 니은 기억이니까 여기가 디귿 기억, 표현형 디귿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또 디귿이 태어날 확률이야. 6이랑 만나야 돼요. 그럼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요. 자, 18번 볼게요. 이제 군집의 조사인데 좀 산수력을 요해. 그치?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많이 불편할 때 짜친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불편하지 않을 때 계산을 좀 쉽게 하게 배치를 해줘 숫자를. 근데 이건 어떻게 돼? 계산하기 어렵지 않지. 개념만 잘 잡혀있으면 금방금방 계산합니다. 봅시다. 표는 어떤 지역의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형구를 200개를 이용했어요. 그럼 총 면적은 200제곱미터 조사한 겁니다. 자, 종은 A, B, C, D 네 가지가 잡혔고요. 개체수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개체수를 모두 더하면 몇 개니? 200개지? 자, 한 개체당 지표를 덮는 면적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다가 개체수를 곱하면 이 종이 차지하는 면적이 나와. 자, 어떻게 돼? 24, 64, 24, 46, 24, 7, 4, 7에 2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상대 빈도를 퍼센테이지를 줬어. 상대값의 합은 언제나 100%. 그럼 30, 20, 35니까 여기 1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는 위주로 가자고. 동그라미 기억은 15가 맞고요. A의 상대 밀도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개체수분의 그 종의 개체수. 어떻게 되니? 200분의 30이니까 상대 밀도 15%. D의 상대 피도 20%. 그럼 D의 상대 피도가 더 크네. 틀렸지? 우점종은 C다. 우점종은 어떻게 돼? 중요치 합.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상대값대로 구해봐야지. 어떻게 돼? 안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15%, 30%, 20%, 35%. 얘가 제일 커 지금. 자, 그 다음 여기 면적 합이 얼마야? 그러니까 다 더하면. 이거 100이지. 계산하기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24, 24, 24, 28. 퍼센트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그럼 얘가 크네? 이상하다. 그치? 상대 빈도는 얘가 제일 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CD를 구해봐. C의 중요치 합은 20 플러스 24 플러스 35. D의 중요치 합은 35 플러스 28 플러스 20. 다 더하면 얘 얼마? 79%죠? 얘는 다 더하면 어때? 83%. 누가 더 커? D가 더 크지. 따라서 우점종은 C가 아니라 D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고 마지막에 CD만 비교하면 되니까 계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라고. 자, 이제 상호작용이잖아. 상호작용인데 살짝만 변형을 한 거고 언제나 나오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주의해서 읽기만 하면 되는 문제야. 그러면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총 A와 B를 혼합했을 때와 B를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B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어때? 단독 배양한 것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 손해봤어. 그치? 그렇다고 없어지진 않았고 손해를 봤어. 여기까지인 거야. 기억,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A와 B는 한 군집을 이룬다. 적어도 초반이잖아. 그치? 초반이라면 같이 공존하고 있을 테니까 한 군집을 이룬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니은 구간 2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크다. 그럴 리가. 혼합 배양했을 때 더 살기 힘들잖아. 살기 힘들다는 게 어떻게 돼? 환경 저항이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혼합이 더 힘들어. 이 얘기야.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다. 상리공생이면 어떻게 돼? 같이 살아서 이득을 봐야지. 근데 이건 손해를 봤으니까 적어도 상리공생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지. 자, 어디 보자. 마지막 문제가 제일 길기는 한데 긴 것뿐이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사실은 지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집중력만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버텨준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ABO식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있어요. 그렇지?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두 번째, 가는 두 쌍의 R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형에 의해서 결정되면 뭔 소리야? 다인자 유전이며. R은 9번에 T는 X에 있어요. 오호, 그럼 뭐야? R 유전자가 ABO식 혈액형과 연관이 되었고 T 유전자는 성염색체 유전이야. 요 제시를 해준 겁니다.
아버지 정자 형성 과정과 어머니 난자 형성 과정에서 각각 9번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 난자가 수정돼서 핵형이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비분리 만나서 애는 정상이야, 이 소리야. 자, 표는 체세포 한 개당 라지아, 라지티 DNA 상대량을 더한 값과 이제 뭐 혈액형과 기타 등등의 자료를 줬어. 자, 아들이 O형인 게 특징적이지. 여기서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우리 아버지 AB형에 RT 대문자 합이 3이야. 근데 생각해봐. 남자는 X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뭐야? 라지알, 라지알. 그리고 X에 라지티가 있었어. 이 얘기인 거야. 즉 아버지부터 정리하면 우리 아버지는 9번 염색체가 A, B에 라지 R, 라지 R, X, 라지 T, Y. 됐죠? 자, 이제 엄마. B형인데 아들이 O형이 나왔잖아. 그럼 아빠는 O를 줄 수 없으니 엄마가 B, O였겠지. 그리고 대문자는 다 더해서 한 개야. 몰라. 어디 있는지. 그런데 우리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아들이 O형이라서 OO야. 그럼 엄마한테 뭘 받았어? 엄마한테 요거를 N+1로 2개 받았어. 아빠는 9번 염색체를 안 줬어.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빠한테 뭐 받았을까? 라지티를 받으면 X가 되니까 아들로 태어날 수 없지. 아하. 그럼 아빠한테서 요거 Y를 아들이 받았겠다. 그죠? 그러면은 X의 값은 엄마한테 받은 거야. 생각해봐. 엄마한테 요거 똑같은 거 2배에서 받았고 엄마가 갖고 있는 X 중에 하나 받았어. 그렇게 대문자가 몇 개 돼야 돼? 2개 돼야 돼. 그럼 여기에 2개 들어가야지. 라지 R, 라지 R. 그리고 여기가 스몰 t, y. 그럼 엄마는 여기가 라지 R이 있었어. 근데 대문자가 하나였으니까 나머지가 다 소문자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스몰 R. 아, X 스몰 t였구나. 이러면 다 말이 되지? 안 어려워.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발생했다. 아니라고. 엄마 쪽 비분리는 맞는데 N+1이 어디야? 요것만 2개 줬으니까 감수 2분열 비분리가 돼야 되고요. 어머니에게서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X 스몰 tt이다. 어때? 라지 R, 스몰 r, 스몰 tt. 맞지? 디귿.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아버지와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인데 가의 표현형이 같으려면 대문자가 3개여야 돼. 혈액형 무시하고 대문자 3개가 되는 조합 아들에서 되느냐? 아, 그냥 동생이구나.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대문자 기수만 따지는 거야. 이 아빠가 생식세포 N을 만들면 대문자는 X를 주면 2개, Y를 주면 하나지. 그치? 엄마는 어떻게 돼? 라지 R을 주면 대문자가 1개, 스몰 r을 주면 대문자가 빵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대문자가 3개가 돼야 돼. 대문자 3개가 되려면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and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맞는 게 니은밖에 없고 이 정도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쭉쭉쭉쭉쭉쭉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다들 고생했고 이번 시험은 딴 거 말고 방학 동안 자기가 한 공부가 점검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 망한다고 수능 못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수능을 다 맞을 것도 아닙니다. 남은 기간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하기 가장 좋은 테스트가 된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어요.